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퍼레이드에서는 최근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재물포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 논의됐던 사안들을 정리해보고 차후 사업의 전망까지 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재물포로 지하화 사업이 무엇인지 이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인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경인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양천구와 강서구를 새롭게 연결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죽어있는 상권까지 되살리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정확하게 신월 IC에서 목동교까지를 재물포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간에 지하 터널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상도로를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 밑에 지하에 터널을 만드는 것인가요? 네. 일부에서 지상도로를 없애고 지하에 터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요. 이각경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터널을 만들고 지상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신호등도 생기게 되고 횡단보도도 생기게 되고 자전거 도로나 수목길도 새로 조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일반 도로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일단 듣기에는 사업 계획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현재 뭐가 문제인 건가요? 네, 먼저 그간의 사업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 금호산업 등 8개 민간 건설사가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9.7km 구간을 왕복 4차선의 지하 터널로 연결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와 여러 기관들의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2008년 7월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2009년 2월에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올 5월에는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를 했고요. 6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심의까지 모두 통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로는 서울시 의회의 사업안 동의가 최종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막힌 것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사업 변경을 요구하면서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안, 즉 왕복 4차선 안으로는 상습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또 논스톱으로 가게 되면 양천구나 강서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게 없다는 그런 주장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목동교 쪽에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에 민주당 이명영 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전 구간을 3차선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월IC에서 목동구까지 만나도 3차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들목이 있어야 서부 간선도로 양화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그리고 당산동 일대 영등골 일대를 목적지로 사용하는 차량이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들목이 없으면 지하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상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 재물포로 주변 주택을 지하와 막히기 전보다 더 소음과 공해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명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전체 터널 중에 일부 구간을 3차선으로 만들고 또 나들목을 만들자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왕복 4차선 안에 대해서 KDI 또 서울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모두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업 계획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의 총 예산이 5,30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85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민간 사업자는 터널 완공 후에 통행료를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고 현재는 2천 원을 30년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면 전체 사업 예산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측은 사업비는 민간 사업자 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사업 타당성 조사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명영 시의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들목을 설치하고 한 차선을 들이는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사실이나 운행하는 차량도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고 미수도 빨라지기 때문에 운영기간 30년을 연장할 필요도 없고 도로 사용료 2,000원 때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출조사가 다 된 상태에서 시설 변경에 대한 추가 조사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가 그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기왕 추진한 사업 모두에게 편리하고 이재지향적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양천구민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 기존안과 변경안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는 주민이 더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양천구청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응답자의 52.8%가 4차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6차선의 지지안은 31.6%에 그쳤는데요. 2007년 민간사업자 제안부터 올 6월 기획재정부 심의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인 만큼 이제 와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나는 것과 또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4차선을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은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0일에는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에 남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승현 기자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일부 주민들은 몇 개월째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4차선이든 6차선이든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여나 사업이 무산될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선 배상윤 전 시의원도 이에 대해 사업이 올해를 넘기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서울시 예산 문제와 얽힐 수 있다며 사업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2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12년 4월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진짜 이 사업이 당리당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정도까지는 아직 선거가 2년 뒤이기 때문에 횟수로 당리당략으로 안 가는데 내년이 되면 이게 진짜 정당파는 싸움에 붙여서 주민들 의사를 완전히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까지 반드시 적당 정파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통과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금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첨예하게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 다음에 양화적 여건도 봤다시피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서울시 의회나 이런 데서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사업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 일단 동의안을 얻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30%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사업 변경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5천억의 30%는 1,500억입니다. 지금 이거 6차선 늘리는 데면 1,100원인가 1,200원이 난다는 가예산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방맹이를 다 뜯어낸 다음에 그때 하면 됩니다. 한편 주민들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당간의 대결 구도로 변해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배 전 의원도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의원들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이 사업은 철저히 주민 입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원들께서 간단히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좀 내내 봐야 됩니다. 심지어 영등포에 있는 시의원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 도로가 지금 우리 양천을 신호를 신정사로 못 가고 그게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관계가 들리는데. 헬로티비 뉴스 남승현입니다. 네, 주민 설명회 장면 잘 봤습니다. 네. 결국 이 문제는 사업 동의안을 시의회가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시에 요구를 할 것이냐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는데요. 소위 칼자루는 현재 서울시의회가 쥐고 있습니다. 최근에 헬로티비가 단독으로 허광태 서울시 의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허 의장은 일단 사업 무산은 있을 수 없다.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허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려는 좋은데요. 무산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지역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자체 다시 한번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 또 그 부분을 수정해주고 싶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이 일은 결정하는 거고 의회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인 허광태 이명령 의원은 이 제물포 지하와 터널 문제는 반드시 합니다. 결정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제3자 공고 나간 다음에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협의하고 그 이후에 예산안과 관련하고 사업자 설계와 모든 절차가 끝나면은 내년 12월이나 내후년 초면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광태 서울시 의장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같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모두 아시겠지만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 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제출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겠지만 증액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서울시 의회의 선택은 그래서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이냐 부결시키는 것이냐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허 의장이 이번 회기 중에 사업안 처리를 공언한 만큼 기존 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현재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안의 형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그리고 최종 설계안 도출 과정 중에 일부 구간 3차선 변경과 목동교 구간 나들목 설치안 등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서울시 의회의 조건부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민간 사업자 선정, 최종 설계, 그리고 착공이 차례대로 큰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네. 제가 현재까지 취재한 대로라면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조건부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오랜 시간 지역의 이슈가 되온 제물포 터널 지하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업자 선정 과정과 협상 또 실시 설계 등의 작업 등이 남아있지만 내년 말이나 2012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물포로 지하화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그렇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사항이었는데요. 네. 누구의 공이라고 보십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업 경위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2007년 민간 건설사의 사업 제안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이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5,3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고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후에 민자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또 KDI 심의, 서울시 850억 원 예산에 대한 또 심의, 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은 앞으로 지하 터널 사업과는 별개로 지상 구간의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속도로로 가로막혀 있던 양천구와 강서구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 주변에 낙후된 지역 개발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이런 점에서 얼마 전 양천 거버넌스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발언은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극장, 백화점, 하다못해 그 흔한 대형 할인마트 하나 없는 동네. 이 동네에 이제 정말로 한번 제대로 지하철도, 경전철도 달리게 해보자. 쇼핑지대를 한번 넣어보자. 사무지대를 넣어보자. 라고 하는 간절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 서울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낮게 웅크려 사는 우리 신월동, 화곡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우리 여기 거버넌스 위원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네, 저희 헬로TV가 오늘 특집으로 재물포로 지하터널 건설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 아무쪼록 행정적인 절차들이 잘 마무리되고 이후에 남아있는 협의 과정도 잘 진행돼서 예정대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도 잘 봉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퍼레이드는 특집으로 재물포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갈등을 갖고 있다면 잘 해결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바라기는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도 잘 봉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헬로TV는 계속해서 서울시 의회 진행 사항도 취재 보도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